안녕하세요. 저는 클루커스 데이터 앤 AI 팀 김로빈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요. 게임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탈 예측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인 스팍비욘드라는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탈률 예측 분석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이탈 매니지먼트를 경험함에 있어 AI 플랫폼이 얼마나 간편하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30분 이하의 세션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세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대략적으로 파트 1 AI 플랫폼 소개, 파트 2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파트 3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데이터를 활용한 데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트 1 AI 플랫폼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파이썬이나 R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일이 주어져서 스팍비욘드라는 AI 플랫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플랫폼을 사용했을 당시에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툴을 익혀가면서 직접 로컬 환경에서 분석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앞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접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을 때의 프로세스이고요. 네, 지금 장표는 스팍비욘드를 사용했을 때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파란 박스를 표시해 둔 장표입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시각화를 해놨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가설을 생성한다거나 외부 데이터를 연동한다거나 이밸리에이션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까다로운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자동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팍비욘드의 세 가지 코어 밸류인데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 밸류는 피처 엔지니어링인데요. 스팍비욘드에서는 수백만 개의 가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타겟 값에 따라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피처들을 페어와이즈 인포메이션 개인 값에 의해 솔팅을 해주고, 또 랭킹화를 시킴에 의해 사람이 직접 얻기 어려운 인사이트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어 밸류는 컨텍스트 데이터인데요. 이제 또 스팍비욘드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연동을 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DBP나 오픈스트리트맵 등의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또 만약에 연동하고 싶은 데이터, 예를 들면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게임 커뮤니티 리뷰 데이터를 연동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성 분석을 진행하고 싶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받고 적절한 전처리만 거친다면 또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코어 밸류인 마이크로 세그먼트인데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준 후 생성된 여러 피처들끼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피처 1과 피처 3가 동시에 일어났을 사건을 가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타겟 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 도메인 전문가들이 또 여러 가설을 세우면서 인사이트를 또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스팍비욘드 플랫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인 게임 데이터 분석, 즉 유저 이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게임 데이터 분석을 왜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를 내리긴 힘들겠지만 유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분화해서 고도화된 예측 작업을 한다면 그에 알맞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게임 유저의 대표 지표로는 이렇게 보이시는 네 가지 활동 유저, 동시 접속자, 그리고 유저당 결제 금액, 결제 유저당 결제 금액 등이 있고요. 게임 유저의 유형에는 진성, 라이트, 봇 등이 있고, 예측 분석 예시에는 이탈 예측, 유저 간 전투 유형 분류, 아이템 현금 거래 규모 추정, 그리고 게임 난이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제로 정한 이탈 예측이란 무엇일까요? 이탈 예측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보이는 장표처럼 유저가 이렇게 유저로 남을지 아니면 유저가 이탈자로 이제 남을지 예측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적절한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 예측을 하는 것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개별 생존 확률, 그리고 생존 기간, 유저근의 잔존율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탈 예측을 하는 목적은 고객의 뭐 재방문율이나 투자 대비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탈 예측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보통 신규 유저 유입보다 기존 유저 유지의 코스트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유저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하고요. 또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는 유저 생존 기간이 짧고요. 또 이탈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방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쿠폰을 준다든지 출석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예측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처음으로 뭐 학습 데이터란 학습 대상 플러스 각 대상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 이탈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학습 대상이란 아마 뭐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유저들에 대한 로그 데이터가 되겠죠. 하지만 뭐 학습 데이터로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이탈 예측은 아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방금 잠깐 설명드린 유저 유형 중에 보시나 악성 유저, 아니면 이탈 방지가 불가능한 유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고려해야 될 유저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 실제 고려해야 될 유저들이 누구냐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언급했던 예외 사항들을 제외한 진성 유저들, 즉 뭐 해당 게임을 충분히 좋아하는 유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국 이탈 정책과 목표에 맞는 유저군을 자체적으로 선별을 하면 그 데이터를 이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레이블링하는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탈 자체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탈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탈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실제 1년 이상 미접속 유저 중 0.8% 정도만 탈퇴를 하기 때문에 이탈을 곧 탈퇴로 정의하면 그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연속 이제 미접속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제 로그가 찍힌 시간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적절한 미접속 기간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게임사의 내부적인 요인, 뭐 예를 들면 업데이트나 게임의 이벤트 등을 고려해서 주기를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유저 이탈 관리를 직접 스파크 비욘드 플랫폼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리고, 또한 파워 BI를 통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와우 데모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와우라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유저가 더 숙련될수록 레벨이 올라가고요. 그 레벨에 의해 순위가 매겨집니다. 데모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고객이 게임에 로그인한 마지막 날짜와 고객의 이탈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데모의 목표는 스팍비욘드를 사용해서 사용자 추적을 통한 이탈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은 스팍비욘드를 통해 와우 유저 이탈자 분석을 진행한 파이프라인이고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천어, 와우, 와우로그, 그리고 존 이렇게 세 개를 사용했고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천어는 이렇게 캐릭터와 타임스탬프, 그리고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와우로그는 캐릭터, 레벨, 종족, 그리고 캐릭터 클래스, 그리고 존, 길드, 그리고 타임스탬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아까 설명드린 천어 데이터를 타임 윈도우를 통해서 이렇게 8일 그리고 10주 이렇게 따로 이 시간 주기를 이렇게 나눠줬고요. 키값을 캐릭터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설정한 이유는 이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포인트를 각각 따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타임 시리즈를 걸어놓은 상태로 이제 트레이닝 셋을 만들었고, 다음으로 이제 와우 로그 데이터도 이제 타임 스탬프 컬럼이 있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천어의 캐릭터, 그리고 와우 로고의 캐릭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같은 컬럼, 캐릭터와 같은 컬럼을 이제 조인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존에는 캐릭터 컬럼이 없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연동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데이터 코어는요, 아까 코어 밸류로 말씀드린 외부 데이터 연동, DBP나 OSM 같은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제 파이프라인을 추가를 해놨고요. 하지만 이제 결과로 보면은 이 예제에서는 관련 피처 생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러닝에 들어가면요, 크게 세 가지, 이제 프로블럼 데피니션, 피처 제너레이터 세팅, 그리고 모델 빌딩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블럼 데피니션은 이제 타겟 컬럼을 어떤 걸로 설정할지 정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를 어느 비율로 나눠줄지 정하고, 피처 제너레이터 세팅은 이제 맥스 컴플렉시티라고 어느 정도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딥하게 할지를 정해주는 지표인데요. 사실 디폴트 값이 2.5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존에는 아까 캐릭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없는데
다른 데이터들과 어떻게 연동해서 분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덧붙여 드리자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존과 와우 로그에 같은 컬럼인 존 값을 잡아주고, 이것을 이제 멀티 오퍼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은 컬럼을 갖고 있고,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은 컬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조인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처너와 존이 직접적인 연결이 이제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멀티 오퍼라는 기능으로 이제 조인이 간접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멀티 오퍼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맥스 컴플렉시티의 값이 2.5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올려준 거고요. 이걸 올려주면서 이제 이런 간접적인 조인들을 해줄 수 있고 더 딥하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모델 빌딩 세팅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골라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예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를 골랐고, 또한 여기서 피처 카운트, 몇 개의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지, 몇 개의 피처를 나타내 줄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해놨지만, 이런 러닝을 돌려주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처들이 엔지니어링이 돼서 이제 뽑아져 나오거든요. 지금 나온 피처들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2번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본 결과 블랙락 뎁스가 그 당시 와우 확장팩 이후로 처음 나온 맵인 것 같은데, 그 처음 나온 이후에 지난 8일간 블랙락 뎁스에 들어간 유저는 이제 1000 레이트가 2.18배 낮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난 10주간 여러 개의 존, 여러 개의 맵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그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아니죠, 근데 11개 이상의 맵들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유저들은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1000 레이트가 1000이 펄스죠.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1.55배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정확하게 몇 개의 이제 맵들을 플레이했는지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속성을 들어가서 샘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11개 이상의 맵들 중에 각각 뭐 이 유저가, 해당 유저가 뭐 언제 몇 개의 맵을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션으로 넘어가면 어큐러시 값과 AUC 값을 볼 수 있고요. 뭐 ROC 커브나 뭐 컨퓨전 매트릭스 등 뭐 이런 시각화된 그래프를 뭐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어큐러시가 뭐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뭐 엄청 높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사실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정도 어큐러시가 나왔으면은 뭐 낮지 않다고,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포트인데요. 뭐 각각 뭐 전처리나 피처들에 대한 설명, 뭐 모델들에 대한 설명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엔지니어링 된 피처들에 대한 값들을 정확한 뭐 RIG 값이나 처음에 설명드린 뭐 페어와이즈 인포메이션 게인 값에 대한 값들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쭉 해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시각화도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모델에 들어가면 뭐 컨퓨전 매트릭스 값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확도 지표들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모델에 들어가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는지 뭐 그런 것들 또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이제 코어 밸류 중 하나인 마이크로 세그먼트에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인사이트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타임 시리즈마다 몇 개의 피처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고, 또 그래프로도 보여주고요. 익스플로어를 누르면 초반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 마이크로 세그먼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쇼를 누르면요, 이제 이 해당 피처와 다른 피처들이 이제 결합했을 때 어느 정도 천 레이트를 낮춰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탈자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이제 리프트 값으로 이제 보여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피처들이 결합했을 때 어느 정도 타겟 값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줌에 의해서 이 플랫폼을 직접 사용하시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 분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초록색을 누르시면요, 이 해당 피처와 다른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거든요. 이 피처들을 이제 커스텀하게 본인이 결정을 해서 이 더하기를 누르면 이제 그 피처와 이 피처가 어느 정도 그 타겟 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 또한 이제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데모는 마치겠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장표는 간단한 스팍 비욘드의 아키텍처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애저에서 수집 저장 후에 스팍 비욘드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파워 BI를 통해 시각화까지 가능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와우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파워 BI로 시각화를 진행해 봤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는 것처럼 파워 BI를 사용하면요, 아까 스팍 비욘드에서 추출한 인사이트들을 이제 대시보드에 타일처럼 붙여서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레이스는 와우 게임에서의 종족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요. 뭐 해당 종족의 데이터만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이제 월별 이탈자 수 그래프는 게임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퍼널 차트를 사용하여 구성을 하고, 이탈자가 많은 수대로 정렬해서 어느 달에 이탈자가 많이 발생되었는지를 이렇게 시각화로 보여줍니다. 탑5 존에는 이탈자가 가장 많은 탑5의 이 존이 어딘지를 보여주고요. 파이 그래프는 유저 캐릭터의 직업별 이탈자 비율을 시각화하여 캐릭터의 직업에 따른 이탈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저들은 이제 어떤 레벨에서 레벨이 몇일 때
가장 이탈을 많이 할까요?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는 어느 레벨의 유저가 가장 많이 이탈하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캐릭터 레벨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뭐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뭐 레벨 70에서 이탈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만약에 레벨 제한이 70 이상이라면 더 오래 유저를 붙잡아둘 수 있겠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이제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레퍼런스인데요. 저희 회사 클루커스는 이런 다양한 게임사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 애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분야도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뭐 스파크비욘드나 애저 관련하여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준비한 웨비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Q&A 타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